네, 이번 주는 3주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주째도 1차 시와 2차 시로 구분이 됩니다. 이번 3주째는 문제 분석 및 데이터 수집 그리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난 차 시에 2장의 컴퓨터 기초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구성,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그리고 고전적인 컴퓨터, 그리고 현대적인 컴퓨터, 그리고 폰노이만 구조를 따르는 현대의 범용 컴퓨터 구조,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 대한 기초를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에 대한 기초를 학습한 이유는 컴퓨팅 사고를 좀 더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 해서 지난 차시에 컴퓨터 기초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3주차 1차 시에는 컴퓨팅 사고 단계와 문제 분석, 즉 컴퓨팅 사고의 모델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2차 시에는 데이터 수집과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주차의 학습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문제 분석을 위한 문제의 현재 상태, 그 다음에 목표 상태를 정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목표 상태로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그러한 작업 순서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제 분석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그리고 표현 방법, 이러한 핵심적인 요소를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의 수집이라든가 표현 방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1차 시에서는 컴퓨팅 사고 단계와 문제 분석에서 컴퓨팅 사고의 단계, 문제 분석, 이 단계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팅 사고에 대한 개념. 자,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와 컴퓨팅 사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는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고로 컴퓨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는 것하고 컴퓨팅적인 사고로 컴퓨팅이라는 단어를 찾는 것하고 이것은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고로 해서 컴퓨팅 단어를 찾으려면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컴퓨팅 단어를 키읔 찾고 찾고 미음 찾고 이 순서대로 찾습니다.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죠. 컴퓨터에서는 스마트폰에 국어사전 어플을 깔아서 거기서 컴퓨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력을 하면 그 안에서, 즉 이 국어사전 어플 안에서는 일반적인 사고와 유사한 방법으로 컴퓨팅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줍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고와 컴퓨팅 사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것을 현실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1주차에서 배웠습니다마는 미국의 컴퓨터 과학 교사 연합 CSTA, 그 다음에 교육기술국제모임 IST, 구글, 요 세 개의 단계가 모여서 컴퓨팅 사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팅 사고 모델은 문제 분석에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수집 및 표현,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시뮬레이션, 병렬화, 자동화 총 9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모델을 구축을 해서 이 모델을 공개한 것이죠. 이것을 다시 우리가 좀 6단계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분석, 데이터의 수집,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및 자동화, 즉 코딩 단계로 지나가는 그러한 단계, 즉 6단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먼저 문제 분석 단계죠. 문제 분석 단계. 자, 문제 분석 단계는 뭡니까?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즉, 불필요한 요소를 없애고 핵심 요소를 찾아내서 해결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 분석 단계입니다. 첫 번째, 컴퓨터적 사고의 1단계인 문제 분석 단계에서는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불필요한 요소를 없애고 핵심 요소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문제 분석 1단계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국어사전에서 컴퓨팅 단어라고 하는 뜻을 찾아라. 즉, 문제를 분석하려고 하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먼저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사전에서 컴퓨팅 단어라고 하는 뜻을 찾아라. 이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Find the meaning of computing word. 자, 이렇게 영어로 쓰여졌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영어를 모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문제를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1부터 100가지 범위의 자연수의 합수를 구해라.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이때 자연수의 의미를 모르면 이 문제는 또 풀 수가 없죠. 먼저 중요한 것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고 잘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잘 됐다라는 가정하에,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잘 됐다라는 가정하에 다음 단계가 데이터의 수집 그리고 표현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때 데이터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는 시각화 또는 구조화를 통해서 표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학문이 또 존재합니다. 자, 만약에 데이터의 수집이 어렵다. 데이터의 수집이. 자, 문제에 대한 이해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내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찾아냈는데 실제로 그 데이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죠. 또 내가 데이터를 찾았는데 이 데이터가 문제 해결에 적합한 그런 형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적합한 형태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때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이 대단히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해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 단계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제를 가지고 분해 단계를 설명을 합니다. 분해 단계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좀 더 쉬운 그러한 작은 문제로 나누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가지의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그러한 하나의 문제를 분해 단계에서 어떻게 분해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연수는 말 그대로 정수를 이야기하죠. 소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자연수에 대한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1 플러스 2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00까지 하면 그 합은 5050입니다. 근데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1부터 2를 더하면 그 값은 3이 되죠. 그 더한 값에다가 3을 더하고 또 4를 더하고 쭉 해서 100까지 더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죠. 근데 그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자, 또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젤로 앞에 나와 있는 요 2하고
제일로 뒤에 있는 요 100을 더합니다. 자, 그러면 101이 나오죠. 두 번째, 2하고 99를 더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10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하고 98을 더하죠. 이런 과정을 50번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그런 결과가 똑같이 나오죠. 하지만 방법이 틀립니다. 방법이. 자, 그러면 이제 1하고 100하고 더하고 2하고 99하고 더하고 3하고 98하고 더하고 요 방법을 가지고서 이제 여기서 패턴을 한번 찾아봅니다. 패턴을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패턴이 존재하는 것. 여기서 분명히 패턴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서로 더해보니까 그 결과는 101로 똑같더라. 그 다음에 이것은 50번 수행하더라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고 그것이 하나의 패턴입니다. 처음과 끝에 있는 숫자를 계속해서 더해가니까 101이고 이게 50번 더하면 1부터 100까지 자연수의 합을 구할 수 있다 하는 패턴을 찾아낸 것이죠. 다음 단계, 그러니까 패턴을 찾았으면 이제 해야 되는 게 추상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추상화 단계. 자, 추상화 단계에서는 이것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상화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는 부분, 즉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들만 분리해내서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키는 것이 추상화 단계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그 문제에서 이미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추상화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자, 우리가 아까 찾아낸 패턴은 100하고 1하고 더하고 99하고 2하고 더하고 98하고 3하고 더하고 그 패턴으로 쭉 해보니까 더하는 값은 101로 똑같고 이런 과정을 50번을 하면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합을 구한다 하는 패턴을 찾아냈죠. 이제 그 패턴을 추상화 단계로 넘어가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100 더하기 1은 101 해서 밑에까지 쭉 나온 이 50개를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제하면 결과적으로 100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100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100을 2로 나눈, 즉 50번을 수행한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패턴을 추상화시키면, 그러니까 가로 열고 100 플러스 1 가로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100 나누기 2 하고 나서 가로 닫고 505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식으로 추상화가 됐습니다. 즉 복잡한 것은 다 삭제했죠. 이 단계가 추상화 단계다.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상화 단계는 바로 가로 열고 100 플러스 1 가로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100 나누기 2 가로 닫고 이퀄 505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알고리즘 단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합을 구했는데 이제는 1부터 1000까지의 자연수의 합을 구할 수도 있고 1부터 10,000까지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장 마지막 그 숫자만 입력을 해주면 컴퓨터가 앞에서 우리가 찾았던 패턴, 그 다음에 추상화의 식, 이걸 이용해서 1부터 100까지의 합도 구할 수 있고 1000까지의 합도 구할 수 있고 10,000까지의 합도 구할 수 있고
마지막 숫자만 주어지면 1부터 마지막 숫자까지의 자연수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과정을 표현을 하는 것이 알고리즘인데 1부터 100가지의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것을 가지고 알고리즘 단계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추상화에서 나온 일반화된 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을 해결하는, 즉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100 플러스 1은 이꼬로 101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찾아내는 것이 1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두 번째 단계는 100 나누기 2를 해서 50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두 번째 단계죠. 그러면 세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는 1단계에서 찾아낸 것, 2단계에서 찾아낸 것을 서로 곱해주면 마지막 3단계를 거쳐서 최종 결과, 최종 해법을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게 바로 순서로 표현,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순서를 그대로 표현한 것, 즉 1단계, 2단계, 3단계로 표현한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 단계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서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서 패턴을 찾고 추상화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알고리즘 단계까지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일반화 시키는 거죠. 1부터 100까지가 아니라 1부터 1000까지의 자연수의 합으로 이제는 일반화를 시켜갔습니다. 그러면 100 대신에 이제는 1000이 들어가겠죠. 1000. 100 대신에 1000이 들어가서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5만, 이게 지금 50이죠. 50만 500이라고 하는 값을 찾아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컴퓨터적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분해하고 그 다음에 패턴을 찾고 그리고 추상화해서 알고리즘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과정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자, 다음 단계는 이제 문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째요? 문제를 줄 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즉, 상대방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문제에 대한 분석을 잘 할 수가 있죠. 문제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최적의 솔루션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서 서울역까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를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정확한 그러한 문제에 대한 데피니션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조건이 안 주어졌죠. 조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줘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거나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명확한 조건을 충족할 수가 있는 그러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제가 발생한 그 상황, 이것을 현재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상태. 두 번째는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도달하기까지 만족해야 되는 요소, 이걸 조건이라고 하죠. 조건. 세 번째는 문제가 해결이 된 상황, 다시 말해서 목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현재 상태가 있고 조건이 있고 그리고 최종 단계가 목표 상태가 되겠습니다. 즉 조건을 충족시키는 바로 목표 상태로 흘러가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3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는 5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2 곱하기 3으로 해석해버리면 그 결과는 6이 나옵니다. 따라서 명확한 정의, 그 다음에 정확한 이해를 해야지만이 해결 방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문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와 조건, 목표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그 하나의 예제를 가지고서 실제로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철수는 강남역 근처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역에서 1시간 후에 출발하는 동대구형 KTX를 탑승을 해야 됩니다. 철수를 포함한 친구들은 자가용이 없습니다. 자, 이 문제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유심히. 자, 이것을 우리가 아까 말한 문제의 3가지 속성, 현재 상태, 조건, 목표로 구분해서 이 문제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를 보죠. 현재 상태는 자, 철수가 강남역 근처에서 친구들하고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을 보십시다. 조건. 조건은 뭐냐? 1시간 이내에, 1시간 이내에 서울역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도착을 해야 되는데 철수는 자가용을 가지고 있지 않죠. 철수라든가 친구는 자가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1시간 이내에 서울역까지 가는데 뭘 이용해야 됩니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문제만 가지고서도 조건이 2가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시간 이내에 서울역에 도착을 해야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현재 상태에서 조건을 충족을 시켜서 목표 상태로 흘러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철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시간 후 이내에 서울역에 도착해서 동대구행 KTX를 탑승하는 것이 최종 목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분석을 이런 현재 상태, 조건, 그리고 목표 상태 이러한 것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대한 정의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군더더기 없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정의됐습니까? 강남역에서 서울역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로 도착 가능한 경로는 무엇이냐? 처음에 있던 문제가 이제는 옵티마이즈, 최적화돼서 강남역에서 서울역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에 도착 가능한 경로를 찾아내는 그 문제로 최종적으로 귀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을 해서 재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카카오 맵이라든가 또는 티맵을 이용을 해서 최단 거리를 찾아내면 됩니다. 스마트폰의 어플을 통해서 강남역에서 서울역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에 도착 가능한 루트를 찾아내면 바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주어진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는 우리가 1부터 100가지의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 그리고 강남역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 이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착하는 문제, 이러한
예제를 가지고서 컴퓨터적 사고의 문제 분석에서부터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이 단계에 대해서 쭉 배워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마 컴퓨터적 사고의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세계의 속성, 현재 상태, 조건, 그 다음에 목표 상태, 요 세 개의 속성에 맞춰서 문제를 다시 정규화, 즉 정밀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정의가 훨씬 더 명확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번 차시에 우리 학생들이 아마 이해를 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자, 이번 3주차 1차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